예, 자유한국당, 예, 폐막식 참석 안 하기로 했다고요? 네, 어제 저녁 긴급 의원총회를 가지고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참석하는 문제와 관련돼서 격렬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운영위 법사위 국방위 외통위 정보위를 긴급 소집하고 청와대 항의 방문 가겠다고 하고요. 홍준표 당대표는 오늘 이제 평택항 천안함 폭침 현장 방문하고 대전 형춘원을 방문하겠다고 해서 올림픽의 의제를 끝까지 전쟁 메시지로 자유한국당 말대로 모두가 평화올림픽, 평창올림픽 얘기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만 평양올림픽을 끝까지 주장하는 것을 멈추지 않네요. 그래서 이런 행위야말로 정말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우려와 걱정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예. 워낙에 그 자유한국당의 이런 행태가 땡깡의 다름 아니다 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보이콧하는지 이제 관심도 없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무엇이든 반대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김성태 원내대표의 주특기가 이제 보여주기식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고 뭐 반대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드러나는 것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대표단으로 해서 이제 방남을 하는 문제를 갖고 시비를 거는 건데요. 그래서 9시에 일단 청와대도 가겠다는 것이고 홍준표 대표는 평택항 천안함 폭침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이런 스케줄들 청와대 앞에 가면 또 스팟라이트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장면 또 김성태 원내대표 놓치질 않죠. 본인 뉴스 만드는 일하고 국가적인 행사 깽판 치는 일 위주로 좀 자꾸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참 야당이 이러는 수밖에 없습니까? 생각해보면 새누리당이 반드시 호전적인 정당이냐고 하면 그렇지 않았던 것이 2014년도에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을 했었죠. 이 당시 폐막식에 북한 인사들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는 환영의 인사를 밝혔고 매우 잘된 일이라고 호평을 했던 것이 바로 새누리당입니다. 정당 명칭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잊으신 청취자들이 있을까 말씀드리지만 자유한국당이 얼마 전까지는 새누리당이었고 그 전까지는 또 신한국당, 한나라당, 민정당 많은 이름들이 있었죠. 여하튼 이 새누리당이 2014년에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북한 인사들 참여를 환영을 했던 것은 물론이고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4년 10월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남북 군사 당국자 간 회담을 했었는데요. 그때 북한 쪽 단장이 김영철 북한공 정찰총국장, 당시 지위가 그렇습니다. 김영철을 단장으로 하는 남북 군사 당국자 간 회담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새누리당 대변인이 장성근 군사회담이 비공개로 개최됐고 매우 잘된 일이다. 남북관계가 대화 도발을 공면에 오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대화의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은 매우 바람직하다. 남북의 갈등은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부작용이 덜하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가지고 남북 대화에 성실임할 때 남북 관계는 발전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대변이 이렇게 이어갑니다. 공자는 산을 움직이려 하는 이는 작은 돌을 드러내는 일로 시작한다고 말했다. 남북 갈등 해소와 평화 통일을 등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선 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해가 있으면 풀고 의견이 다르면 조정해야 한다. 대화 조치 하지 않으면 갈등의 골이 계속해서 깊어질 수밖에 없다. 남북 대화가 앞으로 꾸준히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김영철 단장에게 한 겁니다. 다른 정당이 아니라 당시에 권은희 대변인의 논평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 것인데요. 예. 이 내용을 그대로 이번에 청와대가 발표했다고 하면 지금 폭침 주범이 어딜 내려오냐 사설 대상이니까 안 된다라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죠. 2014년에는 남북 장성권 군사회담을 할 때에는 김영철 단장에게 대화를 하고 조정을 하고 대화조차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절박한 메시지를 냈던 바로 그 정당 새누리당이 정반대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아다르고 어다르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런 태도 바로잡지 못하겠죠. 아이고 참 이거 보면서 말이죠. 물이 나올 수 없는 지하수가 나올 수 없는
그런 땅을 계속 파면서 여기서 우물이 나올 것이다라고 계속 파고드는 그런 행태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도 아시안 게임이 기간 동안 북한과의 접촉을 통해서 3년 8개월 만에 군사 당국자 간 회담이 열렸던 것이고 그러면서 대화의 국면을 조성했던 것이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물론 이 대화가 소득이 없이 끝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새누리당의 말처럼 오해가 있으면 풀고 의견이 다르면 조정을 해야죠. 대화조차 하지 않으면 갈등의 골이 계속해서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권은희 의원의 새누리당의 권은희 의원입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 아니고요. 새누리당의 권은희 대변인의 이런 격정 어린 토로 전 이대로 우리 자유한국당에게 돌려드리고 싶고요. 본인들 발표했던 성명서를 좀 읽어보시고 마음을 고쳐먹었으면 좋겠고 지금은 누구와도 대화를 해야 하는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북한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의 책임자는 결국 김정은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의 논리라면 이 남북 간의 대결을 조장하는 책임자인 김정은과는 절대 대화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자유한국당이 내놓을 텐데 그러면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건지 전쟁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본인과 본인 자식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국적이 외국인이 도망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저는 이런 일련의 질문들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뭐 대화의 국면을 열어가는 이 상황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서 그리고 또 이 시기에 미국도 지금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북 간, 북미 간의 대화에 창이 열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 북한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땡깡을 부리는 것 같아요. 우리를 선택해 주어야 남북 관계도 풀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안 찍어서 우리를 야당으로 만들면 우리가 이 나라꼴 잘 되게 하는지 보라. 이러면서 지금 완전히 국민들을 상대로 협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선거를 코앞에 놔두고 전쟁을 계속 책동하는 이런 움직임들 어차피 대중적인 선거는 지겠고 지지자들만 챙겨서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보이거든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67%가 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부에 대한 지지도의 자포자기 심정으로 있는 집안 식구를 챙기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집안 식구도 한반도에 살고 계신 분들이고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가 닥쳐온다면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모두 공멸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의 2014년 논평처럼 김명철 정찰총국장을 단장으로 한 이 논평처럼 남북 갈등 해소와 평화 통일이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선 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이 말을 본인들 마음속에 좀 새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유한국당 최근에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서 홍준표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났을 때 민주당 쪽에서 만세를 부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님과 김성태 원내대표님께서 앞으로 10년 이상 장기 집권하시기를 정말 물심양면 제가 할 수 있는 일 있다면 무엇이라도 해서 도와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진짜. 예. 자, 그나저나 보람상조와의 전쟁이 점점 가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혜원 의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 공개할 수가 없어서 처음에 이제 보람상조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인터넷에서 여론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게 소위 나딘 마이 백야드, 님비가 아니냐라는 비판도 많이 듣고 예. 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보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냐 등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어제 손혜원 의원도 공개했지만 보람상조가 이곳의 장례식장을 짓기 전에 이 장례식장의 위치는 상암동의 끄트머리고 고양시 덕은동의 시작인 지점인데요. 그래서 누가 봐도 상암동에 붙어있는 땅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지금 이제 장례식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예. 상식적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것이 허가가 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 쭉 조사를 해보니 건물을 지으려면 바닥을 다지는 공사를 합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개발 행위라고 하는데요. 이 개발 행위 자체는 허가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곳인지 안 되는 곳인지에 대해서 고양시가 국토교통부에게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2015년 9월에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여기는 개발 행위를 허가받아야 되는 대상 지역이 맞으니까 고양시가 서류 심사를 하라고 국토교통부가 답을 내리죠. 그래서 고양시가 당시에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메모리얼 소사이어티 측에 자료 요청을 하니까 이쪽에서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고양시의 지역구를 두지 않은 모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모 의원이 이 땅이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인지에 대해서 재차 질의를 합니다. 너무 이상한 일이죠. 자기 지역구 일도 아닌데 남의 지역구 일을. 게다가 상임위가 국토교통위원회라면 국토교통부가 당시는 건설교통부였는데요. 국토교통부가 눈치를 봐야 하는 국회의원이 이게 왜 개발 대상이냐라고 묻는 질문을 하자 2015년 11월 2일에 국토교통부가 개발 행위 허가 대상지가 아니라는 답변을 그 모 의원실에게 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11월 3일에 메모리얼 소사이어티가 국토교통부에 같은 질문을 넣죠.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국토교통부가 개발 행위 허가 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답변을, 즉 고양시에게 했던 답변과 정반대의 답변을 메모리얼 소사이어티 하게 되고, 메모리얼 소사이어티가 이 답변을 근거로 고양시를 행정소송을 걸어서 결국은 장례식장 허가를 받아내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손혜원 의원이 보람상조를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자기 지역구도 아닌 지역에 이러한 장례식장 건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기다 개발을 할 때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국토교통부가 고양시에게 했던 답변과는 정반대로 허가가 필요 없다는 답변을 함으로써 큰 고리를 하나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허가를 내줄 권한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메모리얼 소사이어티는 그냥 서류대로 잘 챙겨서 내서 신고만 하고 이 땅에 장례식장을 지을 수 있는 허가권을 획득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메모리얼 소사이어티가 1200평밖에 안 된 이 땅을 보람상조에 150억 원을 받고 팔아 넘긴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다 구구절절 드릴 수가 없어서 좀 오해를 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로비를 하는지는 점차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국토교통부가 계속 답변을 바꿔가면서 하게 만들었던 사람은 메모리얼 소사이어티와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런 일을 했던 건지, 그리고 메모리얼 소사이어티는 국회의원이 답변을 받은 다음 날 똑같은 질문을 넣어서 답을 반환했던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저는 먼저 답을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 생각하고요. 장례식장을 만들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문제는 그 다음 논의 대상이 아닌가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응을? 말씀드렸던 대로 장례식장 허가 과정에서 이러한 국토교통이 상임위 소속 의원의 압력이 있었는지, 정말 질의만 한 것인지, 국토교통부는 왜 갑자기 다른 답변을 하게 된 것인지, 그리고 메모리얼 소사이어티는 이것을 어떻게 알고 그 다음날 바로 질의를 집어넣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 고양시에게 허가받을 필요가 없이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낸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경제적 이득을 받는지 등에 대한 문제들을 끝까지 파헤칠 생각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나면 그 다음의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